네, 3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안에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될까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원성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경호처 그리고 헌법재판 여러 다양한 정치 현안들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일단 저희가 광고부터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광고는 더 한방울 자멘젤 상품입니다. 잠이 들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통잠을 선물하고 엄마, 아빠, 부모님께 숙면을 선물하는 더 한방울 자멘젤 상품입니다. 만성 피로로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던 대표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기 통잠에도 도움이 되게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상추 먹으면 졸리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정말 들었었는데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상추를 먹으면 잠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 자멘젤의 주 성분이 뭐냐면 흑화 그리고 상추에는 일반 상추보다 124배나 많은 락투신이 들어있는데요. 추가로 심신 안정, 숙면에 효과적인 캐모마일 체리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저온에서 전통 탕약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효능을 파괴 없이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재구매율이 50%가 넘고 영국 비건 인증과 햇섭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멘젤 2달, 석 달치 구매하시면 쌍화탕 10배 농축액인 쌍화 비담 10환을 증정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 또는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 그리고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전화 주문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취재 편의점 창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소개하는 사이에 윤건영 의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예, 잠시 저희가 광고를 읽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안부터 여쭐게요. 네. 금요일 날 하는 겁니까? 한숨부터 쉬십니까? 예, 오늘이 고비이죠. 예. 보통 이틀 전에 기일을 공지하니까 저는 더 이상 헌재가 국민들 병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잠도 못 주무시고 진짜 병납니다. 이 자멘젤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가요? 예,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필요하고 네. 예, 이게 내란병, 네. 예, 내란 증후군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의원님 워낙 정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헌재 관련된 정보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건 전 그 말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8대 0이다, 5대 3이다, 예. 뭐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거 다 믿을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추단에 불과한 예, 뭐 그런 소식들이고 뭐 기자들 사이에서 밭글이 엄청나게 돌아다니지만 다 틀려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예. 점심 다르고 다 달라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이성을 믿자라는 주의입니다. 예, 양심과 이성을 믿자. 그리고 이제 평의하고 평결을 선고하는 날 당일 아침에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정보는 아니 그런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더 기일을 늦추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죠. 예. 이거 국민적인 소모잖아요. 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안 사회적- 써도 되는 힘과 에너지, 국력을 낭비하는 거라. 비용 예, 이건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끝내야 된다. 그럼요. 예, 라는 당연하죠. 생각을 합니다. 그 MBC에서 어제 네. 저녁에 너무 기가 막힌 보도가 저 나왔어요. 충격이었어요. 예. 그게 만약에 그 노상훈 수첩과 연결되고 이번 내란과 연결된다면 수천 명을 그냥 킬링필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캄보디아 될 네. 뻔했어요. 네, 크메르 완전히 킬링피드. 예. 의원님 재산날이 같을 뻔했습니다. 저 수거 대상인데 노상원 수첩에 있는 사람인데 예, 노상원 수첩에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윤건영 수거 대상. 예. 아니 근데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정말 너무 섬뜩하죠. 예, 영화도 아니고 예. 아니 영화 상상도 어우. 저는 불가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좀 하는 건데요. 영화도 완전 고전 영화죠. 그렇습니다. 영현백이라는 게 있나 보죠. 군 안에. 네, 네. 예, 실제로 이게 전쟁 대비용인데 평상시에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렇죠. 3,000개가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1차, 2차 수거지가 네.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관련된 지역도 지금 알아보니까 노상원 수첩에 나온 오음리, 네. 예, 그리고 현리, 인제 네. 2군단, 3군단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군이 좀 깔끔하게 클리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네네. 이런 게 국민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라고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 당국에서 바로 입장을 발표해서 네. 전시 대비 중기 계획 차원에서 준비한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라 이번 내란 국조를 해보면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점 기다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깔끔하게 밝혀라라는 예.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죠, 이건. 근데 국방부 차관이 비교적 이 내란 사태에 네. 대해서 명징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네. 내란 국조 특위에 출석해서도 관련된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예. 사실로 인정을 잘 못한. 만약에 군 보안 시설과 관련됐거나 보안 사항이라고 한다면 네. 제한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만이라도 제한적으로 해서 클리어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상원 수첩 근데 재판 과정에서도 노상원은 입을 열지 않고 네. 노상원의 변호인만 얘기를 하고 네. 예.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첩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노상원을 국회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때도 딱 나오지도 않았죠. 안 국조에. 나왔습니다. 예. 네, 국조에 나오지 출석도 안 했고 네. 국방위 상임위에 한 차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제 저는 방금 말씀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예. 뭔가 가두리 양식장에서 조사하는 느낌이에요. 네. 예. 군과 경찰 일부 네. 딱 가두리 양식이죠. 그렇죠. 딱 가둬진 예. 애초에 처음에 검찰이 설계해 놓은 그 틀 내에서만 조사를 하지 네. 그 밖을 단 하나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상원 씨 수첩이 네. 관한 내용이고 예. 또 더 추가적으로 단전 단수와 관련된 것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건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법조 관련된 사람들은 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핵심적인 사람이 판사 출신의 행안부 장관 이상민. 예. 그리고 검찰 라인들 예. 그리고 청와대 민정 라인들 예. 법조 출신들은 다 피해 나가요. 애초에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 자체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부분은 뭐 특검을 통해서 네. 내란을 역사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노상원 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진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네. 그걸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정말 지난번에 비화포는 네. 내란의 블랙박스다라는 네. 표현을 처음 쓰셔가지고 전 언론이 전부 내란의 블랙박스, 네, 네. 비화폰 서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비유가 나왔습니다. 네. 가두리 양식장 조사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명확한 비유이신데요. 이게 검찰이 금거놓은 선 이상은 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지금 밝혀야 되는 이제 사실관계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걸 하나도 못 밝히고 있고 오히려 이를테면은 역진당하는 맞습니다. 역공당하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거 네, 아니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김성훈 네. 경호차장이 지금 보복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호 3부장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조금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오래전 일이라 1월 초중순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1차 집행을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갔는데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을 그랬습니다. 해서 못했습니다. 예.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고 그 와중에 윤석열은 총이든 칼이든 뭐든 막아라라고 하고 흉기를 동반한 경호관들이 무력 시위까지 했던 언론에 비춰지면서 네. 그리고 윤석열 또한 언론에 나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시위했죠. 막 시위를 예. 했던 예. 그 와중에 예. 김성훈 사단이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서 경호처를 다잡기 위해서 공식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이 회의 자리에서 경호 3부장이 이 사안의 책임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김성훈 당신입니다. 사퇴합시다. 네. 책임 있는 경호처 지도부라면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들이받은 사람이에요. 아, 예. 이 분이. 예. 의로운 분이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 경호처는 이분이 경찰과 사전에 만났다. 만난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 만날 수도 있지. 네. 근데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걸로 몰아가서 예. 1월에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2달이 지난 지난 목요일 날 예.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박근혜 국정농단 때 박관천 경정이 이를테면 그때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소위 얘기하는 십상시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문건 유출 사건으로 해서 구속까지 맞습니다. 시켜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징계위원회가 얼마나 허당이고 편법적이고 보복 인사냐고 하면 전체 6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내부가 3명이고 외부가 3명인데 외부 인원 3명 중에 2명이 경호처 오비들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6명 중에 5명인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게 기밀을 넘겨줬다라는 게 해임의 주요 사유이거든요. 근데 뭘 넘겼는지 밝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넘긴 자료가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넘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호처에 무슨 뭐 문건이라고 문건이든 하다못해 아니, 국가 기밀을 넘겼든 뭘 넘겼다고 하면 예. 이걸 넘긴 거야라고 밝혀야지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증이 없어요. 귀신이 그냥 넘긴가 봐요. 귀신이 넘겼나? 네. 예. 그런데다가 더욱더 황당한 건 예. 그 경호관이 경찰을 만나는 자리를 주선한 게 야당 정치인 모 인사가 아니냐고 끊임없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인사가 누굽니까? 혹시 의원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을 어떻게든 엮어서 엮으려고. 예. 막 소설을 쓰는 거죠. 징계위원회가. 이거는 진짜 도처에서 곽종근 사령관 부인 입을 네. 통해서도 드러나고 네, 네, 끊임없이 이제 일종의 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삼고 민주당 그렇죠. 모든 건 다 민주당 때문이야. 네, 이재명 네, 때문이야. 이제 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안 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사자는 절대 승복 못하겠다, 초청을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 예. 남아 있는 절차가 최상목의 결재입니다. 최상목. 예. 예. 지긋지긋한 이름 최상목인데 예. 경호원법에 따르면 5급 이상은 경호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하게 돼 있거든요. 아, 예. 해임과 관련된 사항들은 예. 그래서 최상목의 결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용산의 오다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최상목 대응은 할 거라고 봅니다. 결제를. 예. 예.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데 헌재가 결정한 40역 재판관 임명 안 했죠. 네.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이나 여가부나 모든 부처에 지금 알박기 인사는 다 합니다. 그렇죠. 최상목이 모를 수가 없고 최상목이 동의하지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경호관 징계 해임권에 대해서마저 용산 손을 들어준다? 그럼 이 양반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국회에서 최상목 탄핵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인 거죠. 고민인 건데 최상목 이후에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네. 최상목을 탄핵을 하게 되면 이주호 교육부 네. 장관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상식적일까 합리적일까? 라는 고민들을 일부 의원님들은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더 세게 할 거다. 그렇죠. 최상목보다. 네, 그분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럼 이주호도 탄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줄줄이 탄핵을 하다 보면 남는 문제가 예. 다음 차기 정부가 예. 구성되면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됩니다.
국무회의는 일정 정족수 이상이 되어야지 네. 국가가 운영이 되거든요. 예. 회의 의결은 차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 회의 의결은.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었을 때도 네.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한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했어요. 인사청문회라든지 예. 인수위가 없으니까 예, 예. 바로 국정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결 사항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내각 분들한테 예.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예. 과도기적으로 예. 당신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아. 해줬고 당시까지는 예. 그 역할들을 그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함도 표했고. 이를테면 그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했던 사람들은 최상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도 예. 그런 다음 순번에 관한 문제, 예. 국무회의에 관한 문제, 예. 그리고 이게 또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혹시라도 탄핵에 단 0.01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보시는 거고, 또 반면에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최상목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일벌 100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탄핵 심판에 오히려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워낙 최상목 대행이 한 짓이 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도를 예. 넘어서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니 엄중하게 자기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 헌재 헌법을 결정을 존중해라. 존중해라. 어제 오늘 아침 사설 일제히 다 썼더라고요. 말도 예.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자기부터 따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율 배반적인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제 100일 정도 100일 넘게 이 상황을 지켜보시니까 이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 사람들은 그러면 헌법을 안 지켜도 되나? 법은 평범한 시민들만 지키는 건가? 아, 대한민국에 특권 계급이 있었네. 이거를 우리가 이게 민주공화국이 맞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내란 범죄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한 공화국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 기본을 무너뜨렸어요. 뭘 무너뜨렸냐? 법치라는 걸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 법 위에 극우가 있다. 법 위에 자기가 있다라는 걸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오고 그리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건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총 들고 국회에 침탈한 것도 큰 죄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70년 동안 끌어오던 그런 기본을 무너뜨렸다는 거에서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부분. 예, 의원님, 근데 그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된다, 우리 법률적으로.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때의 국무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의결을 하게 했다. 그러면 정부가 정부로 이제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이월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넘어갈 때, 그 전 정부의 차관급들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회의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의 결정을 참석은 못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겁니다. 의결권은 국무위원에게만 네, 네, 네.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랄까,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랄까, 이런 분들이 이를테면은 뭐 차기 정부에 협력하는 의결을 할까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저는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추경을 처리하려면 예. 어떻게 처리할까요? 추경 처리. 예. 예. 하시기가 급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이제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내가 구성원들을? 그럼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절차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예.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보면 예. 내각이 다 채워진 게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됐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근데 7월 말 8월 초까지 갔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법 제도의 미비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박근혜처럼 중도의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을 때 네. 시스템이 고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우선. 네. 그리고
인수위를 거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인수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디테일 혹시 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법의 미비한 점들을 다 챙겨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성훈 라인이 그렇게 셉니까?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3번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그보다 더 극악스러운 건 경호관들의 저항에 의해서 구속되었던 윤석열이 살아 돈 거예요. 경호관들 입장에서는 멘붕이죠. 집단 멘붕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저항해서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복처럼 경호처를 사병화로 이끌었던 김성훈이 3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다 막아주고 살려줬어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경호 3부장 같은 경우 생각지도 않게 해임을 시켜버려요. 아무 근거도 없는 보복 인사를 자행해버립니다. 말 한마디 뻥끗하기 힘든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가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 그러니까 고통이죠. 고통 예. 그 자체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구속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남동 관저에서 살고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을 경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4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서부지법이 이광우, 김성훈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은 발부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예. 아니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 사람 두 사람이 공범 아닙니까 특공방에. 그렇죠. 윤석열과.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비아폰 제가 맨날 비아폰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비아폰 서버와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네. 검찰 진술에 다 나와 있어요. 경찰도 가지고 있고. 네. 왜 구속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배반하는 일이 밥 먹듯이 벌어지니까. 비아폰 나와서 이 말씀 제가 방송 네. 나가는 방송마다 다 하는데요. 네.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이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그렇죠. 이지 않습니까? 예. 이 세 사람의 비아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기 뭐야 경호처가 갖고 있잖아요. 제가 국정조사에서 밝혀냈잖아요. 밀봉돼서 가져 있다. 예. 경호처가 거의 보관하고 있다. 예. 왜 검찰은 이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범이라고 하더라도요. 잘못을 저지르고 검찰이나 경찰에 잡히는 순간 핸드폰부터 압수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양반 핸드폰을 100일이 지나도록 압수를 안 합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밀봉돼 있다는 거 다 알고 전원만 키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오는데. 네. 왜 수사를 안 하는 걸까요? 이 봐주는 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가두리 양식. 조사인 거죠. 가두리 조사.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심우정 총장 비화폰은 없었을까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예.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걸로 저는 뭐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비화폰 공화국입니다. 수백 대를 나눠줬어요. 수백 대. 네. 김종대 의원은 2,000대 얘기했던데 그건 너무 과한가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수백 대가 나갔다. 네. 예. 그리고 비화폰을 나눠주면서 윤석열, 김건희 비화폰 번호까지 적어준 그러니까. 나라입니다. 이 예. 나라가 예. 이 정부가 나라가 아니라.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옆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비화폰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원격으로 사령관들에게 주었던 비화폰 그 내용을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증거인멸의 정황이 맞습니다.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하니 원격으로 삭제를 했다라는 진술을 받고 네. 또 그 물증이 확보가 되면 바로 서버를 확보하는 게 정상 상식 아닌가요? 서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가 정말 양심적인 경호관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김성훈 차장이 그 서버의 통신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걸 온몸으로 저항한 거예요. 그럼 빨리 가져가서 확보를 해야죠. 사법기관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심우정 탄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이게 뭐라 그러지? 네. 마음 같아서는 뭐 전 근데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보면
지금 당장 뭐 단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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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게 윤석열 탄핵 심우정 총장은 국무위원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다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 국무위원회 부담은 없어요. 저는 뭐 최상목도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쳐요. 최상목이 지금까지 한 건 헌법재판관 두 사람 임명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도 아니고 평생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심우정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저는 바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유수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심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는 부분. 아, 심우정 탄핵이 지금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네. 것이 그 줄탄핵. 줄탄핵 부분인데 예, 그렇죠. 그 영향을 단 1이라도 주느냐 이것만 아니면 저는 뭐 심우정이야 뭐 진즉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지금 국회에서 탄핵한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 한덕수 아, 한덕수.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한덕수를 끝으로 지금 탄핵한 사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근데 이것이 혹여라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이게 네. 윤 측의 주장에 또 하나 이제 그 얻는 사유가 될까봐 좀 의원님들이 주저주저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영향을 이 수사를 다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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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말도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예. 현재 경험이 있으신 법조인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데 그는 원내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구분되는 당연하죠. 재판이기 네, 네. 때문에 이와는 별건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헌법재판관들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민주당 안에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영향을 받는다. 예, 받는다고 하니 아닙니다. 영향 안 받습니다라고 할 수 말할 있는 수도 영역이 없고. 워낙 큰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예. 탄핵이라는. 그렇죠. 예. 지금 5천만 국민이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많은 유혈 사태가 났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헌재가 이거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워낙 거세고 박근혜 때하고는 여론조사, 여론 지형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보는 것 같고 그 구가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 구가 맞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말 국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의제가 아닌가 싶은데 다시 그 경호처 문제로 돌아가서요. 네. 김성훈이 경호 3부장에 대해서 해임을 결의하니까 이번에는 권익위가 나서서 윤석열 파면 성명을 주도했던 상임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반격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거 여기서 종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염치가 없는 짓을 하고 있죠. 네. 권익이든 경호처의 지도부든 대한민국 망가져도 상관없어. 윤석열만 지키면 돼라는 생각이고 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느냐. 자신들이 입속이죠. 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뭐 돌아가는 게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욕먹으면서. 그래서 저는 빨리 답은 닥치고 파면이에요. 닥치고 파면이다. 예, 닥치고 파면이에요. 저는. 예, 헌재가 이런 국력 낭비를 왜 계속 봅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길 잡아서 선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런 극우 보수 세력의 준동 예. 끊어낼 수 있는 건 결국 법제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닥치고 파면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 이 과정이 전 핵심 아닌가 싶은데요. 그 워낙 의원님께서 뭐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고 그리고 외교안보 통일시기도 하고 국회 정보위 야당 네. 간사도 하셨고 이 민감 국가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조셉 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세게 그 볼 양반은 문제는 아니다. 외교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외교적 언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거는 80년대, 90년대도 우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때도 핵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핵 보유
문제가 저는 핵심이었고 그랬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이죠. 윤석열의 무능력이다. 네.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뭐 합니까? 그런 산업 정보, 해외 정보 하라고 국정원, 국내 정보를 다 네. 정리를 했는데 그 산업부는 뭐였던 거예요? 산업부. 네. 네. 실제로 국정원 같은 경우는 CIA라든지 미국의 정보기관과 정협이라는 걸 합니다. 정보 협력을. 예. 그래서 수시로 실무진 레벨에서부터 고위 레벨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게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했답니까? 정협을 하는데 맹탕 정협만 한 거죠. 내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데 신경을 안 쓴 거죠. 실제로 해야 될 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총결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사안은 뭐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걸 놓쳐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거죠. 네. 예. 워닝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기관으로서 워닝을 제대로 못 준 거고 예. 그리고 미국 대사관 즉 외교적 기능이 다 마비가 된 거다. 마비된 거잖아요. 예.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예, 외교부도 예.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뒷북으로 지금 뭐 어떻다고 하는데 저는 외교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좀 한심하더라고요. 막 육하 원칙도 없어요. 그냥 덮고 수습하려고만 해요. 참 큰일입니다. 예. 예. 이게 저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으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국정원이든 외교부든 뭔 일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은 내란하겠다고 전화리를 쳤고 장관들은 쓸데없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선동이나 해잡고 있고 예. 말도 안 되는 뭐 김구 선생이 중국인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실력 아닙니까? 그게 실력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민간국가 사안은 그 사안의 크고 작은 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상으로 보면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 드러났다. 무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수습해야 되는 것을 또 차기 정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예요. 그리고 통상 압력도 엄청 심해질 것 같고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거 아니겠어요? 빌미를 준 거죠. 네, 트럼프. 이거 협상 카드로 분명히 사용할. 당연하죠. 네, 거래에 트럼프가 어떤 얼마나 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핵무장을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되고 레버리지가 될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는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오세훈 시장의 이런 주장은 멍청한 짓이다. 아니,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실험장이 있어야 되고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네 살 건데 어디? 자기 집 앞에 예? 자기 오세훈 시장 어디 살아요? 거기. 모르겠어요. 예. 거기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핵처리 시설 만들어 가지고 핵실험으로 핵폭탄 시험을 어디서 할 건데요? 도대체. 어디서 할 건데요? 네. 제주도에서? 아유, 진짜 그것도 문제지만 저희도 뭐 힘을 가지고 싶죠. 제대로 된. 특히 재처리 시설 같은 경우 근데 좀 제발 좀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간파할 수 있는 황당한 주장을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 되자는 거 아닙니까? 핵무장 하자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북한처럼 가난해지자는 거잖아요. 이 개방형 통상국가가 대한민국의 모토인데 통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북 제재라는 게 뭡니까?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과 수입하지 마라, 무역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순간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과 무역하지 마라, 수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K컬처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우리의 레버리지를 완전히 외교적 레버리지를 깎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국가 지정 같은 경우에도 설령 그 모티브가 아주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대한민국을 항상 의심해요. 왜? 오세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맨날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보수는 맨날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저 국가는 핵무장 뭐 수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심 하나 가져갔는데도 이게 커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핵무기 만드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제발 표 계산해서 이렇게 막 그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핵무장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제발 좀 공부 좀 하셔라라는 말씀.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선동이 앞으로는 더 극악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번 주 기일이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 때 뭐 28일 설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많은 설마 또 윤석열이 나와 버려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이 진짜 걱정들. 그러니까 이거 뭐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말씀이 네, 아니라. 제가 방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뭐 저는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지도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을 불안해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만약에 오늘 넘어서면 조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넘어서면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1차적으로 이번 주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에 따르는 대안들 모색을 해야죠. 근데 이제 네. 그 대안들이 국민을 불안케 하거나 탄핵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전략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거 다 왔는데 여기에서 뭐 또 막 너무 네. 강경수를 둬가지고 판이 뒤집어지거나 엎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상황 관리를 잘 할 때이다. 답답은 하지만 많이 답답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